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도립 거창대학 간호학과 1학년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최수연 학생 반갑습니다. 저는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 회장 고세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토플이랑 IELTS가 필수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필수면은 둘 중 뭐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영어 시험인 토플하고 IELTS가 필수인가요? 네. 저는 필수라고 대답을 해주고 싶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본인한테. 네, 근데 네. 본인은 미국에 와서 계속적으로 더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간호사만 하고 이제 뭐 전문 학사라든지 전문 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원 아니면 교육자로서 간호사 교육자 또는 간호사 교수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냥 미국 와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는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런 케이스에는 사실은 토플이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토플은 영어를 쓰는 영어권 나라에서 대학에 수업을 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험이고요. IELTS는 취업이나 이민, 뭐 대학 공부 이런 걸 위한 건데 그것도 좋지만 만약에 대학교를 가기 위한 거라면 저는 토플을 좀 더 토플은 광범위하게 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대학교는 IELTS를 인정 안 해주는 대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 정해서 그 대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원하는지 알아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은 영주권 스폰서라는 게 필요하다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한데 질문. 네. 그 영주권 스폰서라고 하는 거는 자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제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했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고 나면은 NCLEX 시험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NCLEX 시험이라는 게 간호 면허 시험이거든요. 네. 그럼 각 주마다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뉴욕주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연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일을 하려면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 나 네, 이런 네. 사람 일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사람 일하고 한다고 할 때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채용해주는 고용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에서 내가 수연 학생을 수연 간호사를 고용합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영주권 스폰서. 그래서 그 스폰서를 해주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자격 그런 걸 해서 영주권 스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려면은 추가적으로 학위를 꼭 따야 하는지, 그리고 그 BSN이라는 게 한국 간호대에서의 학사 과정인 걸로 아는데, 네. 그 미국에서 전문 학사로 불리는 ASN도 따로 따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 잠깐만. 전문 학사라는 건 한국의 전문 대학교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년제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2년제 간호학교를 나와도 네. NCLEX 간호 면허를 간호 면허 시험을 칠 자격을 주어줘요. 네. 그리고 4년제를 나와도 그 시험을 칠 자격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치고 나면 학교에 몇 년을 했던지와 상관없이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주에서. 근데 그럼 만약에 수연 학생이 거창대학교를 졸업했어요. 4년제를. 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간호사 학사예요. 네. 간호사 학사는 BSN, Bachelor of Science Nursing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용인 거죠. 내가 Bachelor Nursing을 했으면 간호 학사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ASD 그 전문 학사는 안 따도 되고 BSN 보통은 전문 학사가 있는 학생들이 BSN 그 간호사 4년제 학사를 또 학교로 또 따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연 학생 경우 같은 경우는 따로 학위를 그러니까 따로 학사 학위를 딸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네. 그럼 나는 이제 대학원도 석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사 학위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박사 학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자격을 따야 돼. 예를 들면 전문 간호사 같은, 아니면 제가 정신과 전문 간호사니까 그런 거는 석사를 마치고 자격 과정, 서티피케이션 과정으로 가는데 석사를 졸업해야 갈 수가 있던지, 아니면 석사와 그 서티피케이션을 같이 컴바인, 같이 해서 그 두 개를 졸업하면서 석사와 서티피케이트 자격을 같이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는 거지. 그 학사 과정은 한국에서 하면은 이제 된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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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웨스트 LA VA 호스피털에서 정신과에 일하고 있는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간호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가장 큰 도전이었고요. 왜냐하면 원래 저는 문과였고 경영을 그러니까 회계학을 전공했었고 그 바꾸는데 가장 큰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영어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 저한테 잘했냐고 묻는다면 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지금 어떤 경험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간호학과 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생의 신분이라는 말이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다 해보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일 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봉사도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전 다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하실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도전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전부 다 해보라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VA 병원에서 PTSD를 겪는 환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셨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는데 혹시 군 복무 중의 경험들이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PTSD를 겪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서 병원을 다녔었고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2년간을 거의 집에 있었거든요. 사람을 못 만나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를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게 저를 어떻게 보면 정신과로 가게 만든 이유였던 것 같아요.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속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도 간호사를 안 해봐서 미국에서만 간호사를 해봐서 제 경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매주 감사하고 있어요. 매주 일주일에 저는 일주일 3일 근무를 하거든요. 3일 근무하고 4일 쉬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 월급이 작다 크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만큼 일하고 이 정도 버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감사하냐? 저는 그냥 매주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묻는다면은 미국에서 간호사를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전 무조건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매일 좋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매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송유지입니다. Hi, my name is Crystal. I'm a nurse practitioner at Together Mental Health. I also work at th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providing psychiatric care.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미국 간호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Well, I actually have a lot of family members in healthcare, so it just kind of went along with it. And during nursing school, I realized how much I loved it. And so I knew, this is what I wanted to do this whole time. It gave me purpose, I would say. 미국 병원에서 한국인으로서 일하는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Well, I would say because I was born and raised in America, I understood American culture, and I understood the American healthcare system. So I don't think I had
too much of a struggle as a Korean person working in healthcare. But that's also the reason why I wanted to share some of my insight in the book that we wrote. 세 번째 질문은 미국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있을까요? I would have loved to tell myself to remember the importance of self-care. Okay, so I think in Korean that's 자기 관리. Is that what it is? Yeah, I would say 자기 관리. Because as nurses, we pour so much of our energy into our patients, right? Just taking care of them, being there for them. And sometimes our cup tends to become empty. And we're still trying to take care of people with an empty cup. And there's so much that we can give until we burn out, right? And in mental health as a nurse, I definitely felt that. It wasn't quickly after I started, it does take time, but I would say after year 3, I started to feel a little bit of that burnout. And that's also because it was during COVID, right? And so I would love to tell myself, going back as a nursing student, to just remember to take care of yourself. Just remember self-care. 네 번째 질문은 미국 간호사는 어떻게 전문 분야로 진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Okay. So just so I understand, it just means that how do American nurses advance into specialized fields? The way that I see it is some people just know what they want to do. Some people have an interest in certain fields. Like after my clinical rotation in mental health and during nursing school, I was like, this is for me. This is what I want to do. Okay. Some people don't have that, and that's okay, right? And if you don't have that, go to MedSearch, start at Tully. Just get that basic experience that a lot of, I mean, really all nurses should have, right? But if you have a field that you have a general calling to, or like a pull that you gravitate towards, go to that, I would say. 제 이름은 병금이고요. 저는 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고 전문 정신 간호사예요. 그리고 저는 글렌데어 어드벤티스트 하스피털에서 그 정신과에서 일하고, 그리고 전화 상담, 한국 사람들 영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클리닉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 공부와 일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제가 실은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민을 와서 그냥 계속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뒤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었고, 애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계획 없이 태어났고, 그냥 애들만 바라보면서, 가족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가 정신과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일하는 걸.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즐기면서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솔직히 많이는 없었지만 학교 다니면서 이미 간호사인데 내가 계속 이 학위를 따고 계속 가야 되나?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궁금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호학을 전공한 학생 또는 예비 MP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미국에 오셔서 아마 문화 충돌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격들과 특성들과 오시기 전에 정말 내 특성은 뭔지, 내가 장점이 뭔지, 뭘로 밀고 나갈 수 있겠는지 그걸 먼저
먼저 파악해 놓으시고 여기 미국에 오면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실 거예요.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근데 거기서 자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쁘시고 똑똑하시고 이미 그러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냥 자기의 장점, 만약에 내 장점이 성실이다. 그러면은 그냥 성실로 밀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성실이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는 장착이 돼 있거든요. 이미 유전자로. 그래서 그것만 믿으시고 그냥 자신만 믿으시고 계속 나가시면 돼요. 너무 기죽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못해요. 우리들보다. 아셨죠? 현지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간호과에 들어가 있었어도 영어를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이코 환자들이, 정신과 환자들은 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정신과는 절대 안 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 먹고 사는 일이 되었는데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말이 아예 앞뒤가 안 맞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대하시면 그 친절함으로 대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대하시면은 그 사람들도 느껴요. 이렇게 싸늘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신 없어도 그거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거기로 가요. 따뜻한 기운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셔서 무슨 과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신과를 택하신다면 항상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잘해주자.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은 뭐 현지든 한국에서든 환자들이 마음을 잘 여시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언어 적응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조금 어른이 돼서 미국에 왔어요. 중고등학교 온 게 아니고 23살 정도 됐을 때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왔지만 여기서는 거의 뭐 thank you, you're welcome 이런 말 거의 그 정도 수준밖에 못했어요. 겁도 나고. 근데 제가 택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랑 놀지 말자. 초반에는 어떻게든 여기가 코리아타운이잖아요. 여기서 지내시면 그 지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오래 계셔도 영어가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히 시골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거기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천천히 얘기해주고, 아니 그렇게 얘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어떨 때는 거의 1년 동안 한마디도 한국어를 쓸 일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아예 한국어를 거의 까먹다시피 할 정도로 안 쓰는 환경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생존 본능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병원 쪽에 있었기 때문에 또 환자랑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영어로 했어야 했고 공부도 영어로 했어야 됐고 친구들, 이웃들 다 영어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반갑습니다. 조영식 박사입니다. 혹시 미국 이민 오셨을 때 당시 간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를 꿈꿨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유일한 선택이 간호사의 길이었어요. 돌아보면 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미국에 중고차ಂ 사고 나기 200불 남았어요. 원래는
MBA 대학원 진학 허가를 받아서 왔어요. ESL을 하고 대학원을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10만 불이 넘는 돈이 없었고 답이 없었어요.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 옮기면서 같이 이렇게 메리지 스튜던트 하우징을 당시에 있었어요. 결혼한 가정들이 사는 그 하우징에 간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하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면 영주권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호텔 매니지먼트 그때 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 학기 정도 이게 간호학이 미국에서 살려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하고 경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고 일할 수 있는 신분도 되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해서 선택한 게 간호사의 길이었죠. 물론 책에서는 어머니 얘기도 있고 제가 뭐 겪은 다른 미국 살면서 의료 상황을 잘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 시스템을 모르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병원 시스템을 몰라서 아플 때 어떻게 병원을 가고 병원 갔을 때 어떤 제도적인 접근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 전혀 모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피폐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하면 뭔가 길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처음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나 순간이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뭐 많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6개월 처음에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환자도 기억이 남는데 그 6개월 지나고 나서 일반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때 이제 영어도 힘들고 제가 옮겼던 병원이 텍사스에서 가장 큰 사립병원 중에 하나예요. 스캇 앤 화이트 하스피ટલ이라고 거기 밤 근무를 했었는데 밤 근무 환자들이 다 자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될 환자 수는 많은데 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환자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밤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환자한테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영어도 서툴었고 기도문을 영어랑 더 서툴렀겠죠. 근데 그냥 손을 잡고 그냥 짧게 기도했어요. 그냥 이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울더라고 환자가. 이게 힐링 핸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많은 걸 해주지 않는데 그 환자를 향한 내 마음이 전달되면 그 환자가 이런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고 정신적인 치유까지 요즘의 치유는 홀리스틱, 전체적인 치유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큰 일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의사 오더를 받아서 뭔가 행하는 이런 처치 정도가 아니고 환자와 가장 가깝게 사실은 이렇게 소통하고 치료에 이렇게 100%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환자의 삶을 바꿔줄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와서 본인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하는 게 간호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박사님께서는 FN 과정을 이수하시기 위해서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시게 되면서 대학원 학업과 어린 자녀 육아 그리고 VA 병원에서의 이렇게 직장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하셔야 됐었는데 이 힘들고 바쁜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BSN 끝나고 석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BSN 하면서 겪었던 한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병원 조직 문화가 가지는 어차피 저는 되게 여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화적인 한계,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그 상황을 벗어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길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길을 모색하는 도중에 FNP를 찾았어요. 원래는 내추로패틱 메디슨 하려고 그 시애틀을 원래 갔었어요. 원래는 그 책에는 안 적혀 있지만 그 박사 입학을 받아서 원래 갔어요. 시애틀에서. 근데 그걸 공부하지 않았고 이쪽으로 석사 쪽으로 전공을 바꿨죠. 육아는 내가 하지 않았고 저희 집 사람이 했고 네. 일을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BS 풀타임을 했었고 전에 하던 일을 파트타임으로 했었고 그 전부터 쭉 하던 일을 풀타임으로 해서 제가 직장을 3개를 동시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3시 반에 퇴근하면 학교를 갔죠.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한 병원 가서 10시까지 일하고 들어갔고 그래서
숙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잠을 3-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를 맞았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아내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간절함이 있었고 이것밖에 없다 길이. 그 간절함이 약간의 슈퍼 파워를 주는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견딜 수 있게 하고 참을 수 있게 하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아내의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눈물 어린 기도가 뭐 저희 신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국 생활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께 원해죠. 목사님께서는 2001년에 여행차 처음 미국을 방문하시고 처음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되게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큰 감명을 받으셨다고 그때 이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받으셨다는 큰 감명하고 미국에서 느끼셨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미국의 매력은 많이 있는데, 당시에 저로 돌아가면 그때 한국에서 신대방동 5평 아파트는 아니고 5평짜리 전세방에 살 때여서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직장을 다녔고 저도 직장을 다녔고, 직장 상사들의 모습을 보니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사님, 부장님들. 별 비전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제 직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미국을 한번 우연히 오게 됐는데, 그 텍사스가 가진, 제가 텍사스로 왔는데 그 광활함,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어쩌면은 좀 여유로움, 사람들의 어떤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한국의 좁은 세상이 아니고 좀 복잡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식구들도 많고 좀 얽히고 설킨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대단한 것을 꿈꿨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미국을 오는 거였어요. 아내가 뭐 시집 일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았고 가족들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벗어나고 싶어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저는 아내가 원했기 때문에 따라왔고, 왔을 때 그 있던 장소에서 제가 했던 것은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늘 고민했었고, 돈은 없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한 20가지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이것저것. 근데 그 결과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누려야 돼요, 그 과정을.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룬 결과가 더 멋있고 더 행복하고 그렇게 돼요.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갖더라도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오늘을 즐기시고 오늘의 사람들,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의 자리에 도달하게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20년 동안 간직하고 가니까 불가능했던 꿈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미국 왔을 때 성경책을 하나 사왔었는데, 영어 한영 성경책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집사람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적은 게 한 20가지 정도 적었는데, 지금 20년쯤 지나서 딱 펼쳐보면 이게 다 응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신분 문제, 대학원, 뭐 애들 어떻게 굉장히 상세한 기도 제목들을 적었었는데 참 감사하죠. 잊지 않고, 나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 안 잊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꿈을 갖고 계시면, 그리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꿈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도립 거창대학교에서 온 현수인입니다.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고 오늘 그렇게 간호사님을 만나러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엄혜경이고요. 저는 남가주 간호사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로서 커뮤니티 하스피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간호사를 꿈꾸셨을 때부터 정신과를 목표로 하셨나요? 사실 그거는 아니었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히 그냥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공부하는 와중에 제가 정신과 전문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런 정신과 전문 간호사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고 그때서부터 사실은 꿈을 꾸게 됐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미국에는 정년퇴임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있으면 혹시 몇 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이나 의무적인 정년퇴임의 나이는 없고요. Federal Law에서 ADEA라는 law가 있어요. 그거는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라는 그런 법률인데 그거는 나이에 의해서 어떤 강압적으로 퇴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기의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그런 여건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보통은 62에서 70세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 하스피털에서는 사실 80세인 널스도 활발하게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얼만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에 따라서 널스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에서는 그 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대학원을 나와야지만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그 리서치가 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전공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새로 공부를 해가지고 해서 BSN, Bachelor's Degree를 가졌고 지금은 제가 Master's Degree를 지금 끝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드 exam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죠. 제가 다닌 데는 온라인 스쿨이라서 2년 정도, 스트리트로 공부하면 2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클리니컬 포함해서 그러면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PMHNP라고 사이카이트릭 쪽이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되면 프리스크립션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은 더 스페셜티한 간호사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홍희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간호사로 살아남기에서 한 챕터를 저서하게 된 임영섭 간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호사 업무 환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했을 때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간호사의 업무 양과 자율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위계적인 시스템 아래서 간호사들이 업무하고 그런 환경이었다면 미국에서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스템 안에서 조금 한국보다 적은 환자 비율로 조금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는데 간호사의 자기 보호와 환자 케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예전부터 일했을 때 쭉 생각해 왔던 건데 간호사는 보통 직업들이랑 다르게 의료진으로서 환자한테 베풀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업무에 있어서 환자들한테 좋은 간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저 먼저 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을 챙기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RNA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CRNA 과정을 미국에서 들어가려면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우선은 중환자실 경력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 병원에서 중환자실 경력을 쌓고 있고 한국에서 들었던 필수 과목들 미국에서 5년 이내에 다시 들어야 되는 조건이 또 있어서 그것도 온라인 강의로 이제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놨던 CRNA 목표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나중에 꼭 졸업 잘 해서 전문성과 인간성을 잘 갖춘 마취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 연방정부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교도소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유수정 널스 프랙티셔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간호사로서 일반 병원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미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교도소에서 일을 하시는 환경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교도소 환경이죠. 교도소 수감자고 죄수들이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프로바이더지만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환경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엄격하게 리스트릭트 돼 있다는 게 제일 차이점이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이프티입니다. 예.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차이가 나고요. 보통 병원에서 일을 하면 환자의 안전 이러는데 저희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죄수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먼저 훈련을 받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들 다루는 거하고 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그 안전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하느냐 어떤 훈련 과정을 겪느냐 그거 차이가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감자와의 신뢰 형성이나 정신건강 문제 대응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국이나 여기나 수감자는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마이너리티입니다. 그 사람들은 헬스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날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희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점은 그 사람들이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본인들이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포기했다는 점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뭘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엄마처럼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고 저렇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그 저소득층이고 약간 날것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중요한 건 굉장히 본능적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금방 캐치합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난 너를 위한 거다라는 걸 눈빛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이제 그 모티베이션을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해야 될 때가 제일 어렵고 그렇지만은 항상 어렵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코오퍼레이션에서 약을 결국 먹는다는 거 그게 제일 이제 좋은 점이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계속 교육을 한다는 거 그게 저의 전략이죠.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앵클렉스 응시 요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클렉스 같은 경우에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근데 제가 이거 좀 최근에 PMHNP 그러니까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그 서티피케이트 보드 시험을 다시 쳐야 돼서 다시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옛날 공부했던 과정을 갖다 좀 떠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점은 그겁니다. 이제 일단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앵클렉스 미국 보드 시험은 그냥
그러니까 가능한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려면 거기에서 여기서 시나리오를 많이 주는데 시나리오 위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문제의 앤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앤서를 먼저 보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키 퀘스천을 갖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가 내 생각이 시나리오를 먼저 읽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가지고 막 나중에 답을 찾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출제자의 의도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하려면 답, 퀵퀘스천,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제 쫙 다시 앤서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약간 매직 월드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죠.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NCLEX 미국 보드 시험은 아니 모든 그 서티피케이션은 패스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물어보니까 유월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유월드라는 저도 사용했는데 유월드에서는 레셔네일을 갖다가 안에 모든 그 출제 내용을 갖다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다 외워 그냥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레셔널을 다 외워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 문제를 풀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온 임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가정주치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 MP를 같이 하고 있는 홍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전문 간호사로서의 삶은 일반 간호사 시절과 비교해 어떤 점에서 가장 보람되거나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니오네이로 인텐시브 니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니큐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한국 간호사들이 한 6명이 같이 들어갔었고 졸업생이 12명이 같이 들어갔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놀러 가는 느낌으로 맨날 이제 오늘은 뭐 먹지? 이러고서 맨날 일을 갔었거든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MP가 되고 하스피럴 12시간 일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오피스에서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다 5일 동안 뭐 주 이제 레귤러 일하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12시간 근무하는 게 RN으로서 정말 힘들었구나. 그리고 근무를 시작할 때 그냥 레귤러 RN 간호사를 할 때 밤에 일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 시프트를 많이 하다가 데이 시프트로 갔다가 스윙 시프트도 했었어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는 시프트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었다는 거를 나오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몸에 있는 변화들,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잘 못 가거나 이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그런 면이 되게 좋았고요. 보람되는 직업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간호사람 직업 자체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거기서 많이 큰 보람을 느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보람은 똑같이 느끼는데 RN과 MP로서 책임감이 약간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RN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를 상태를 살피고 이 환자의 상태를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해서 오더를 받아서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였다고 하면 MP가 됐을 때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 상태를 프로세스를 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를 플랜을 만들고 그거를 환자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굉장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함께 거기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로서 길거리 진료에서 가장 중시하는 진단 기준이나 접근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길거리 진단을 할 때 환자분들은 대부분 길거리에 계신 이유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이 오셨다든지 약물 중독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약물을 쓰셔서 이제 그런 분열증을 일으키셨다든지 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손가락지 안에 들어가는 다이그노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중요시하는 건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이 안전하고 그다음 이 사람과 내가 있는 공간이 안전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언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가 첫 번째로 환자의 안전 그리고 나의 안전 그게 첫 번째로 되고 두 번째 진단법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행동으로 이 사람이 나의 말 전달을 하는지를 잘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말하는 뭐 Are you depressed 했을 때 그거에 No 라고 대답을 해도 행동이 그럴 수가 있고 Are you hearing things? 라고 물어봤을 때 No 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뭔가를 듣는데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세스먼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으로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할 때 너무 앞서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 환자의 상태를 말과 행동과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컴파일로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를 진로로 고민 중인 간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가장 현실적인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정신 전문 간호사를 6년을 고민하다가 6년 만에 돌아가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건 가정 주치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 결국엔 돌아갔는데 정작 정신과 NP가 되고 나니까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 건강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느냐 아느냐에 대한 되게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 NP가 돈을 많이 받지만 그만큼의 나의 정신 건강 상태를 굉장히 잘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 내가 만약에 디프레션 있고 앵자이티 있는 환자를 봤을 때 내가 같이 디프레스드고 앵셔스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냥 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내 정신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으신 분이면 그러면 100% 추천드리는 직업입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플렉서블한 잡도 많고요. 풀타임을 일하지 않고 파트타임을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다른 전문 간호사들 직업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천드리지만 같이 내가 정신 상태가 힘들다. 그럼 내 챙기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잘 보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대학교 1학년 김샤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윤주고요. 저는 지금 카이저 퍼머넨타라는 회사에서 하는 파노라마 3 메디컬 센터에서 프리옵과 리커버리 룸을 관장하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호사님에게 건강한 삶이란 무엇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한 삶은 우리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나쁜데요.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내가 가진 건강 안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하는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봐요.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운동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일주일에 2번씩 그리피스 파크로 산행을 조금씩 다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큰 긴 여행도 가고 그 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건강을 다스리려 하니까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건강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몸의 건강만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란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는 아파요. 나한테 뭐 해주세요. 나한테 뭐 해주세요. 그러죠. 근데 그게 환자만 하는 게 아니고 환자 가족도 와서 내 가족한테 뭐 해주세요. 특히 이제 회복실 같은 게 이런 데 있을 때는 의사들도 와서 내 환자한테 뭐 해주세요. 우리는 늘 누군가한테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참 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나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늘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삶이라고 느끼는데 나 자신을 먼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삶을 갖는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웃고 많이 놀고 뭐 보러 오면 많이 보러 가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임영웅 팬이에요. 임영웅 팬이 됐는데 제가 그 임영웅이 팬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도 병원에서 온갖 난리를 치는데 퇴근하는데 임영웅이 그날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60대 노부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나도 누군가 내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떠나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겠구나. 내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려야겠구나. 도와줘야겠구나 해서 자꾸 누군가한테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임영웅을 쫓아다니고 뭘 보러 다닐 때 사람들이 어머 세상에 저런 걸 하러 다녀. 어머 세상에 저 사람 딱 트로트 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나도 그 전에 내가 그런 걸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건강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남한테 눈에 보였던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동해서 다닐 수 있는 거. 그걸 배운 게 굉장히 내 삶에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삶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그걸 깨달으면 건강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작가님 책에서 읽었는데 이민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쉬웠어요. 왜냐면 가족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외가도 여기 계셨고 또 좀 있다가 형제들도 어머님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그 두려움을 뿌리치고 미국 사람과 친구가 돼서 참 그때 고마웠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너무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참 덜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같은 것도 열심히 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성당에 다니면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마치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뭘 하고 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취미생활 놀러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네, 그리고 임상에 있던 간호사가 의료계 매니저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무리 매니저가 돼서 일을 해도 그 매니저들은 사람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엑스퍼트 오피니언을 내줘야 되거든요. 내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면은 아무도 나를 신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간호사들이 내가 자기네들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석사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간호사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임상에서 겪는 일들은 책에서 나오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대답을 못 해줘요. 못 해주고 자기 간호사를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임상의 경험이 많아서 그걸로 서포팅을 해줄 때 간호사들에 대해서 지지받는 거, 또 내 간호사들이 나를 믿고 내 매니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 매니저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늘 하는 게 최고의 임상의 간호사가 돼서 최고의 매니저가 돼주라고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간호사 내가 모르면은 이 사람들을 디펜딩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구나. 그리고 의사들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먼저 물어보러 와요. 맞아. 그랬을 때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알아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야지 내 직원도 가르칠 수가 있죠. 네네.